정치권의 변화의 바람이 심상치 않습니다. 민주평화당을 비롯한 3당의 원내대표가 모두 바뀌면서 패스트트랙 논의는 물론 정치권의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특히 민주평화당의 새 원내 사령탑이 된 유성엽 의원은 적극적으로 선거제 개편안과 제3지대 신당 창당론을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여기에 꽉 막힌 국회를 풀 해법까지 당면한 과제들 직접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상황이 지금 녹록지 않거든요. 이럴 때라서 오히려 더 어깨가 좀 무거우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뭐 각 당의 원내대표들이 새롭게 선임이 돼서 이제 출발을 하고 있는데 국회가 뭐 오래전부터 이렇게 공전 상태, 파행 상태에 있다 보니까 좀 마음이 편치 않아요. 사실은 그냥 좌불안석입니다. 국민들 뵙기에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좌불안석이라고 하셨는데 오자마자 불편한 질문부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3당 원내대표 호프회동이 있었는데 뭐 별다른 결론이 나온 건 없지만 5당이 다 함께 만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단히 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원래 오전 11시에 국회의장 초청으로 5당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간담회 갖고 점심도 국회 사랑제에서 점심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아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께서 불참을 통보하면서 이게 이제 무산이 되고 또 듣다 보니까 오신환 원내대표께서 저 서희 만나서 호프 미팅 하자 이렇게 해서 3당 호프 미팅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 그 테이블에다 맥주잔 한두 개 더 올려놓으면 안 됩니까 그거? 그래서 원래 의장께서 추진하려 했던 그 5당 원내대표는 무산시키면서 그거 대단한 어긋장이죠. 그러면서 또 3당 간의 뭐 호프 미팅이다 하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고통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한가하게 호프 미팅할 일 아닙니다. 들어오려면은 자유한국당도 빨리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가지고 산적한 현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지금 대기하고 있는 추경 문제, 5.18 역사 왜곡 처리 문제 이런 문제 등등 지금 현안이 시급한 게 많은데 뭘 뜸을 들이고 무슨 뭐 명분을 찾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고 한가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당 원내대표는 그래도 만남을 가진 것 자체로 그래도 좀 의미를 두는 것 같은데요. 물꼬를 좀 치우는 것 같다라고. 물론 뭐 저도 뭐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뭐 그런 노력하는 거 나름대로는 뭐 평가도 오고 또 뭐 잘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좀 그런 어떤 어제 벌어졌던 일련의 그런 일들 의장 초청은 무산시키면서 또 3당 간의 그것도 그게 국회라는 것이 상생과 협치가 말 그대로 실현이 되려면은 소수 정당들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일이고 더군다나 뭐 어디 회의장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맥주 마시면서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초청을 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뭐 두 잔 더 올린다고 그래서 뭐 어떻게 덧납니까 그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회가 정상화되려면 지금 한국당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명분을 찾는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분 줘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는 동의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저도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민의 경제생활 상황 또 국민들이 겪고 있는 그런 고통이나 어려움 이걸 보면은 무슨 명분이 필요합니까? 그게 명분입니다. 국민들의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자라고 해서 조건 없이 들어와가지고 따질 거 따지고 지적할 거 지적하고 비판할 거 비판하고 또 합의해서 처리할 건 처리하고 이게 명분이지 무슨 명분이 필요합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에서는 패스트트랙 전국 민주당에서 먼저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선결 조건입니다. 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가능성이 물론 지금 현재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하는 그 직접적인 동기는 이제 패스트트랙에다가 그 사여당 간에 여야당 간에 하는 건데 사실은 그 앞으로 갑니다. 헌법재판관 청문회에서 지적을 했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도 지금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그냥 임명을 강행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으면은 뭔가 그 청문회 국회를 존중을 저는 정부가 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국회를 존중을 안 해주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그때부터 장외로 나가는 것이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은. 거기다가 이제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 반발한 건데 이건 저는 자유한국당이 또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뭐냐면은 왜 그 선거법 협상이 나오면은
좀 들어와서 같이 의견을 내놓으면서 같이 상의하면서 이걸 갔어야 될 일인데 그걸 막 문을 탁 닫고 오히려 뭐 의석을 뭐 줄이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네 완전히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는 엇박자를 내는 예. 어긋장을 놓으니까 사야 사당 간의 불가피한 일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 나름대로도 진통을 예. 겪었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것을 민주당이나 정부 여당이 좀 국회를 스스로 존중하지 않는 이런 잘못도 비롯된 것이고 또 자유한국당도 그렇게 그 협상이나 합의를 외면하고 상위로 튀어나간 것은 저는 잘못이고 뭐 거기에서 어떤 명분을 줍니까? 하여튼 명분이라면은 좀 나라를 살려야 된다. 지금 네. 시급하다. 이런 상황에서 조건 없이 들어와서 뭐 싸울 거 있으면 싸우고 뭐 합의할 거 있으면 합의하고 처리할 거 있으면 처리를 하는 것이 온당한 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이건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제3지대 정계 개편에 속도를 내야 된다.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지금 민주당과 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예. 제3의 그 세력들을 보면은 이제 과거 국민의당에서의 잘못된 이별, 예. 또 바른정당과 또 국민의당에서 일부 나간 분들의 잘못된 만남. 예. 이게 얽히고 설키면서 말 그대로 4분 5열이 되어 있어요. 예. 바른미래당이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우리 평화당에 와서 활동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예. 네. 또 바른미래당 소속이면서 바른미래당 회의나 행사에 전혀 나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무소속으로 또 나가 있는 분들이 두 분이나 있습니다. 예. 말 그대로 그냥 상징적으로 4분 5열이 아니라 딱 4분 5열이 된 거예요. 이게 지리멸렬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뭐 그런 여론조사나 지지도 조사에서 보시다시피 예. 국민들이 관심을 두지 않잖아요. 기대를 걸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좀 이렇게 4분 5열된 지리멸렬해진 이 제3세력들을 좀 정비할 필요는 있다. 물론 저는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기본적으로 정비를 하면서도 지금 나날이 어려워져 가고 있는 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 정책들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제시를 해나가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나가는 이런 노력을 해야만이 국민들 문제, 민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내년 총선도 대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제3지대 신당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 정치적인 이합집산, 뭐 공학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그렇게 정비된 세력이 또 새로운 정책, 특히 경제 대안 정책을 반드시 우리가 마련해서 제시를 해줘야 할 이런 일들까지가 포함돼서 제3지대 신당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해한 대로는 제3지대 신당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그 무소속 계신 분들 중에 마음 맞는 분들이 다 일로 들어오면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제 물론 뭐 이제 사람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되고 예. 또 거기에 뭐 또 새로운 좀 인사들도 또 영입하는 노력도 내부에서. 해나가고 예.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제 그런 건데 그 자체도 중요하고 기본적인 일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정부 여당에 대해서 경제 실정을 비판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추락을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냉정한 이야기하면은 자유한국당은 정부 여당의 경제 실정을 비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물론 뭐 잘못하고 있는 지금 정부 여당은 예.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지만은 네. 바로 그런 부분을 좀 대변하고 그런 일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은 저는 지금이야 4분 5열 질이 멸렬해져 있지만은 좀 정비가 되고 예.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을 국민들께 제시해서 만약에 국민들이 주목하고 인정하고 평가를 하게 된다면은 제3지대 그런 신당이 내년 총선에서 아주 망회의 성과를 거둘 수도 있는 그런 정치 지형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제3지대를 만들려면 우선 크게 봤을 때 바른미래당에서 국민의당 출신 분들과 뭔가 뜻이 맞아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거기에는 지금 예. 요새 계속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 한 지붕 세 가족으로 처음에 싸우다가 지금은 두 가족으로 좀 정비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나무당 이야기 뭐 제가 여기서 너무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거기도 뭔가 정리가 돼야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형태든 정리도 거기에 불가피하다. 그대로 싸우면서
내년 총선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골이 굉장히 깊던데. 그러면 결국에는 뭔가 바른미래당이 분열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자강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전원 합의도 했고. 근데 말로는 뭐 그렇게 자강론 뭐 합의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예. 뭐 저도 뭐 거기 나무당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은 네. 제대로 가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대로 가기 어렵다. 예. 오신환 원내대표 만나셨을 때 예. 그 아까 잠깐 말씀해주신 당은 바른미래당이지만 지금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계신 두 분이 계십니다. 예. 뭐 국민들도 다 아실 테고 예. 뭐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민주평화당 의원들이다라고 소개도 하시기도 하고 예.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 문제는 사실은 진즉 해결이 됐어야 할 문제예요. 예. 그 문제는 사실 예. 진즉 해결이 됐어야 할 문제인데 그 안철수 전 대표의 고집으로 그게 안 풀려진 거거든요. 사실은 본인은 과거에 대선 행보할 때 경남인가 어디 부산 그 도의원, 시의원인가 광역의원 거기를 빼달라고 그래서 빼주었거든요. 그 당시 민주당에서. 네. 그 당시 김종인 대표가 아마 민주당 당대표하고 계실 때로 당에서 알고 출당 있는데 조치라면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가 할수 됩니다. 있는 예. 건데 본인들이 나가겠다고 나가면 그건 이제 의원직을 비례대표니까 상실하는 그래서 거죠.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당의 자산이다 해가지고 내줄 수 없다라고 하는데 국회의원 개개인은 헌법기관입니다. 어디까지나. 네. 그러니까 그걸 존중해서 본인의 희망과 의사를 존중해서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붙들어 쥐고 있는 이게 저는 그게 새정치인가 저는 새정치가 아니고 완전히 구태정치 추태정치가 그대로 드러난 결과다. 지금이라도 저는 그래서 오신환 대표께 오신환의 정치를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어떤 오신환의 답변을 좀 들으신 예. 게 있으십니까? 뭐 본인은 한번 상의해보겠다라고 상의해보겠다. 하는데 정말 상의 잘해서 예. 뒤늦게라도 좀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는. 네. 알겠습니다. 예. 이것도 혹시 사실관계를 알고 계신지 좀 팩트체크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예. 박지원 의원이 손학규 대표가 민주평화당 의원들과 접촉을 해서 예. 유승민 의원을 몰아내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박지원 의원이 한 말입니다. 근데 저는 그건 금시초문이고요. 예. 그리고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 아니에요. 어떻게 민주평화당에서 저렇게 막 집안 싸움 아주 난장판으로 하고 있는 그 당에 예. 들어간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설령 들어간다고 한들 어떻게 거기서 무슨 누구를 쫓아내고 뭐고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누군가가 아마 내가 볼 때는 손학규 대표를 좀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 뭐 좀 만들어낸 이야기들을 어디서 박지원 대표님이 들으셨나요? 그 말씀 하셨다면은. 전혀 근데 아시는 게 없다. 저는 정말 금시초문입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얘기 한번 하면서 마무리해야 되죠. 예. 패스트트랙 저희가 선거제 개편 얘기를 좀 해야 예, 되겠다 했는데 한국당 빼고 여야 사당이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 안에 대해서 선거제 개편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걸 지금 사여야당이 합의해서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은 그 안 그대로 두면은 예. 그 부결됩니다 결국은.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구 그 안에 대해서 예.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라고 들었고 민주평화당 내에서도 제가 누구보다도 의원 개개인의 의사를 잘 알고 있는데 반대 의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그 안에 대해서. 그러고 아마 바른미래당도 뭐 다르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봐지기 예. 때문에 그걸 그대로 두면은 결국은 일정 기간 지나가서 아마 상임위를 거치고 법사위를 거치고 본회의를 할 건데 어느 단계에서든지 간에 부결될 가능성이 큰데 이건 대단히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나라의 정치개혁, 정치 발전을 위해서 도입되어야 할 최선의 제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좀 변화를 시켜서 그것도 자유한국당까지 들어와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꼭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건데 이건 지금 50%짜리 반쪽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말이죠. 또 지역구가 한 28석 축소가 불가피한데 예. 이게 수도권에서 한 10석이 주는데 영남 8개, 호남 7개에서 오히려 남부지방 지방에서 예. 수도권보다도 훨씬 더 많이 줄어든단 말이죠. 특히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남이 8개 줄고 호남이 7개인데 영남이 호남 의석의 2배입니다. 현재 지역구 의석이. 그러면 호남은 영남보다도 2배 이상 더 줄어드는 강도지 않아요. 예. 그 비중이. 그러면 이건 우리 민주평화당 입장에서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호남을 대변해야 하는 민주평화당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아니에요. 그것은. 근데 이미 그때 추인이 됐잖아요. 우리가 그 의원들이 말렸어야 되지 않나 추인을 했던 것은 예. 저렇게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협상에서
나서지 않고 이렇게 물러 있으니까 패스트 트랙에다 넣어서 일단은 넣자. 진지한 협상 테이블을 열어보자. 그렇게 하면은 자유한국당도 들어올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패스트 트랙에다 집어넣을 때 우리는 이건 시작이다. 이제부터 논의는 시작이고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좀 더 진지하게 그 논의를 이끌어 가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그 5당 간의 합의가 잘 이루어져서 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한 50석 정도의 의원수 증대가 좀 불가피한데 현재 국민들께서는 국회의원들 맨날 싸우고 일도 안 하기 때문에 예. 그 동의 안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도 국회의원들도 뭔가는 내려놔야 할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세비를 50% 정도 감축하고 보좌관이라든지 뭐 이런 개인 경비도 한 50% 감축을 하면은 오히려 50명을 늘려도 전체 국회 경비는 파이는 똑같은 현재의 거네. 국회 경비보다도 더 줄어든다. 동결 수준이 아니고 더 줄어들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뭔가 그렇게 해서 좀 국민들께 보고도 드리고 설득도 해서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예. 정치개혁, 정치발전도 이룰 수 있고 또 국가의 균형 발전도 도모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현실적으로도 처리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예. 50% 세비 감축이면 사실 반이 주는 거군요. 이 부분에 예. 대해서는 의원분들이 다 동의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을 대변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국민들의 평균적인 그런 보수를 받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세비를 절반으로 줄여도 국민들 평균 보다 임금보다도 높죠? 예. 높아요. 그래 예. 사실은. 네. 그러니까 어떻든 나는 이것은 뭐 국회의원들 설득하는 그 그리 어렵지는 않다고 봐집니다만은 오히려 더 바람직한 방안은 아닌가. 국회의원들이 돈 벌려고 국회의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정말 국민들을 그대로 같은 눈높이에서 국민들을 대변을 하면은 국민들 참 평균적인 수준 보수만 받고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더 열심히 일해야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삼선의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